좌충우돌 엉망진창 세 남자의 고품격 이야기쇼 벌거벗은 남자들 박수. 오늘 좀 약간 좀 미사여구가 많은데요. 준비 철저하게 했습니다. 네. 오늘 그것만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전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마두사입니다. 지금 오늘 뭐 종이에 준비하신 게 방송 준비하신 게 그 오프닝 멘트밖에 안 써 있어요. 오늘 조금, 그것도 네. 매우 급한 휘날림 채로. 그러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저는 네네. 좀 자유로운 방송을 좀 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자유로운 방송 항상 하지 않았나요? 이제 짜여진 거 없이 오늘은 정말 한번 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작이었다. 날것 그대로.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죄송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좀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바도사님이랑 돌자씨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가 한 가지 좀 사과를 드리고 넘어갈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뭐죠? 저희가 한 주 결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 오늘도 사과로 시작을 하는. 네. 네. 비난이 폭주됐어요. 저희 그렇죠. 이게 한 주 동안 저희 방송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많은 17분 정도의. 네, 진짜 그렇게 많았나요? 너무 안 되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다니. 갑처럼 말씀하시네. 거의. 그것만 손꼽아서 일주일 기다리고 네.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사과를 드려야 되네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잘잘못을 따지면 저희 네. 때문은 아니고요. 네. 오롯이 마도사님 때문에 이제 그렇죠. 마도사님의 일정이 맞지 않아.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 뭐 그래서- 라디오 스케줄을 고려하지 네. 않고 일정을 짜시더라고 보니까. 그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 일부 사실이죠. 네. 뭐 저의 일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요. 네네. 이제 또 저희 건강 특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이 계셨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회피를 또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건강도 독감에 걸리셨잖아요. 예, 누가 걸렸어요? 누가 걸렸습니까? 전 아니에요. 그럼 저잖아요. 네, 건강이 안 좋긴 했습니다. 네, 네. 닉스 형님 정말 근데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네, 다행히도 네, 다행입니다. 네, 돌아가시진 않고 돌아오셔가지고 다행히. 네. 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셔서 네. 다시 청취자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저도 건강했으면 해외 여행이라도 다녀왔을 텐데 누구처럼. 그쵸. 참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일단 제 근황 말씀드리면 제가 드디어 중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뭐 기념비적인 일인가요? 뭐. 중국 저 그쵸. 어디 지역이죠? 어디 지역? 충칭이라는 곳이고요. 충칭. 중경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영화 좋아하시니까 네네. 중경삼림이라는 영화 네. 아시죠? 예,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중경이 이제 충칭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우리나라 그 분들은 사실 여행을 잘 하는 곳은 아니어서 우리나라로 그렇습니까? 치면 약간 어디 정도예요? 비유를 한번 해주시죠, 그죠? 우리나라 치면 어디 정도? 근데 되게 그 가장 큰 도시 4개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에서. 충칭이.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별로 안 가는 곳이라고요? 그럼 약간 수도권? 약간 3천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되게 인구 밀집도도 높은 곳인데 네, 뭐 어디로 해야 될까? 대구? 대구쯤이 낫겠네요. 그럼 부산? 광역시. 대구, 부산. 네, 약간 그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네네, 뭐 추천할 만한가요, 저희에게? 근데 너무 재밌고 여행 제가 또 이런 주제적인 해외 여행이 네네.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다 보니까요. 여행 홀로 떠나신 거죠? 그죠? 홀로 떠나서 이제 거기서 계신 저희 여자친구를 만나서 네네네. 여행을 함께 하고 이제 떠날 네. 때랑 돌아올 때는 혼자 비행기를 타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제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내내 그냥 그러면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한 5박으로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5박 6일 다녀왔고요. 야,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제가 스토리에 제가 그 음식 같은 거 많이 올리고요. 또 네네네. 관광 명소들, 저의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 당연히 여자친구와 함께 했으니까 네네네. 그 행복한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여행지로서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행지로서 너무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네, 뭐 풍경도 좋더라고요. 네, 풍경 그 약간 야경 같은 게 되게 약간 좀 멋진 곳이 많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판다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판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거기 판다가 진짜 많더라고요. 한 거의 막 20마리 정도. 20마리나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거의 푸바오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짜빠오들이. 네, 잡바오인가요? 네. 그들에게는 그들이 진짜 푸바오고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아무튼 귀여운 판다들 제가 많이 영상으로 담아놨습니까? 네, 담아서 제가 공유도 했으니까요. 네네네. 제 인스타그램 오셔서 확인하시면 아, 될것 너무 같고요. 부럽습니다. 누군 아파 죽겠는데 그 영상 보니까 좀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요. 행복한 건 기분이 좋은데 당신이. 근데 저희도 이제 뭐 그 다들 저 해외 여행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도 있고 또 저희가 그냥 너무 좀 실천성이 없이 실행력 없이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다들. 그리고 그렇죠. 약간 닥쳐 있는 게 아니면 뭐 딱히 막 계획을 하지 않는 그렇죠. 스타일이다 보니까. 수동적이고. 실행력도 없고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 계획- 한량처럼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짜기도 싫고. 그냥 심심하면은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 정도가 저희의 아니, 또 그죠. 저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나름대로 각자 할 일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할 일은 하지만 이제 네네. 아무튼 해외 할 일은 없고 또 할 일은 하지만서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만들면서 네, 하고 있죠. 아무튼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좋았었고요. 네네. 그 충칭 추천입니다. 굉장히 그 좋은 여행지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랑 아, 그거 그런 거 알려드렸군요. 제일 별로였던 음식. 아, 별로였던 음식? 네,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중국도. 맞아요. 저는 음식이. 근데 중국의 향신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거의 그 충칭이 또 허거에 되게 본고장 같은 느낌이어서 네, 고장이죠. 네. 네. 그런 좀 전통식 허거를 먹었는데 많이 다른가요? 근데 좀 되게 강합니다. 그 향신료 향이 강하구나. 그런 게 되게 강하고 또 좀 더 맵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걸 지금 그 최애를 뽑으시는 건지 최악을 뽑으시는 건지 궁금한데. 최애를 일단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근데 이제 허거 너무 좋았고요. 또 마라 롱샤라는 음식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죠, 있죠. 가재 같은 마라 거- 롱샤.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마라 롱샤랑 이제 또 마늘 롱샤라는 게 약간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그 현지에서는. 아니 진짜 이름 마늘입니까 이름이? 마늘 농샤? 마늘 그 중국 이름은 다르겠죠? 근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마늘 롱샤인데 그 네. 마늘 소스, 마늘 칠리 소스라고 보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네. 되게 저격하는 그런 음식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마늘 환장하니까 저도. 네. 뭐가 약간 뭐 마늘 칠리 소스랑 뭐가 섞인 거죠? 마늘 칠리 소스 같은 소스예요. 소스가 약간 그거에다 가재를 이렇게 버무렸다.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 되게 맛있었고 돌저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인데 제가 봤을 땐. 그거 그냥 칠리 새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다릅니다. 아니 가재가 억지로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가재가 그 약간 칠리 새우는 까져 있는 새우잖아요. 네, 발랑 까져 그죠, 있죠. 네. 네. 가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재가 째로 되면서 아무튼 되게 다른 매력인데 이제 한번 그 마늘 롱샤는 근데 한국엔 별로 없는 것 같고 마라 롱샤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한번 도전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한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또 면 요리가 되게 발달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인상을 받았다. 네. 근데 전 다 맛있게 먹어서 안 좋았던 음식은 좀 뽑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향신료를 못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음식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원래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는 벌레 같은 거를 막 먹잖아요. 실제로 그런 음식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팝니까? 바퀴벌레 튀김이라든가 막. 벌레는 못 본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약간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벌레는 못 봤고 좀 특이했던 음식 많았는데 잠시만요. 근데 아무튼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개구리 있잖아요. 네. 네네. 개구리를 거의 살아있는 개구리를 시장이나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판단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우 잔인하네요. 식용 뭔가. 개구리로 아니면은 그 애완용 개구리로 파는 거예요. 식용 개구리입니다. 식용 개구리. 애완용 그 개구리. 구분이 중요하긴 해요. 네. 그걸 사셔서 애완용으로 그 반려 개구리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죠. 병아리 키우듯. 네. 병아리 그렇죠. 앞에 500원짜리 뭐 키우듯이. 그렇죠. 아, 저희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음식이지 않을까. 이게 또. 저희는 개구리를 먹는 문화는 없으니까요. 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저희도 개구리 먹나요? 이게 뭐 옛 어른들은 약간 개구리 뒷다리 튀김이라든가. 뭐 저희 그런 아버님께서도 아. 아버님께서도 네네. 개구리 옛날에 먹어보셨다고 하긴 했어요. 닭 맛이 난다고 맛있대요. 오,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먹으면 맞아요. 맛있다고들 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도전은 못 해봤고 네네. 인상적인 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일단 표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던 것 같네요. 아, 네, 너무 좋았고요. 네네. 다들 해외 그냥 너무 부럽다. 네, 길게 이야기 하면은 또 저희 문화 이야기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혼자 너무 신나셔가지고 끊을 수가 네, 없었어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네. 네, 해외여행 그 추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돌자 씨 한번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저번 주에는 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아, 예비군 다녀오셨죠? 예.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동원 훈련 다녀오셨다. 네. 2박 3일간. 동원 예비군이랑 미동 그 동원 미참여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자면 네, 동미참이라고 하죠. 예, 네. 동원 예비군은 이제 2박 3일 가가지고 2박 3일을 그 부대 안에서 지내는 거고 동미참은 이제 한 4일을 출퇴근을 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는 전부 동미참만 있더라고요. 제가 동원 네, 저도 동미참이었어요. 예, 예. 저밖에 동원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는데 네. 준비할 게 있나요? 그냥 뭐 군복만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좀 그 뭐라 해야 돼? 뭐 샴푸 이런 거, 세면도구 같은 예, 거. 세면도구 이런 거랑 세면도구. 헤어드라이기도 있으면 좋긴 하겠더라고요. 아. 워낙에 좀 이게. 자유분방한 분위기여서 네. 워낙 또 군대랑 다르게 그 약간 왕 느낌이에요. 가면 약간 그 후배들을 약간 막 다루면서 뭐 그런 느낌입니까? 가면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훈련 받을 때도 사실상 뭐 되게 터치를 많이 안 하고 네네. 이제 뭐 어차피 다들 그 안에서 교육 받아보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뭐 빡세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시간도 많고 또 그런 게 좀 안 빡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괜히 헤어드라이기를 네. 아무도 없는 게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헤어드라이기에 상당히 네, 민감하시네요. 네. 또 머리를 두피를 좀 잘 말리고 자야 두피 건강이 좋은데 이게 실제 군대였으면 그런 거 사실 신경 쓸 겨를도 없거든요. 그냥 뭐 머리가 짧으니까 어차피 대충 그죠. 툭툭 말리면 되는데. 이 그냥 슥슥 하면 다 말리는데 네, 또 이게 헤어 건강에 민감하시니까. 예.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친구들은 거기서 어떻게 대화 좀 많이 하게 되나요? 근데 이게 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대화를 네. 하긴 하겠죠. 그렇죠, 하긴 그렇죠. 하는데 네. 훈련을 받을 때 빼고는 네. 저희 개인 정비 시간에는 네, 뭐 개인 정비 휴대폰 시간. 하겠죠. 다들 휴대폰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나는 말 걸고 싶은데 네. 현재 군대랑 똑같네요. 그러면. 나는 말 걸고 싶고 아예 군대도 사실 말을 걸면 거는데 네. 뭐 쉬는 시간에든 뭐든 근데 네네. 예비군이 뭔가 좀 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확실히 좀 그렇군요. 약간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되게 많이 그 전우들과 친해지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저도 약간 동원 예비군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친해지고 하는 걸 바랬는데 네. 좀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네. 뭐 좀 그렇죠. 훈련 때는 휴대폰을 못 쓰니까 이제 네. 그때는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하. 이제 뭐 개인정보 시간에는 뭐 아예 그냥 벽을 두고 담을 쌓아놓고 네. 개인의 일과만 이게 이제 예, 사실 진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들 현생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좀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도 궁금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뭐, 아, 예비군 식사-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학생 예비군밖에 아, 안 맞네, 갔다 왔기 맞네요.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식사는 어떻게 먹으면 한지 아, 궁금하네요. 식사가 거긴 그거는 사바사네요. 되게 약간 네. 케이스 바이 시- 케이스. 식사가 제가 되게
저는 되게 잘 나온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훈련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받은 게 이 예비군을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배치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훈련과 이런 게 다 달라지는데 네. 저는 의무병과로 이제 그 투입이 돼가지고 네. 원 소속 부대가 그 일반적인 보병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훈련도 막 되게 그렇고 네. 밥도 뭐 막 닭다리 막 2개 나오고 치킨이 그거 좋은데요? 치킨 닭다리 막 2개씩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겠네요. 그 손으로 들고 뜯으시잖아요. 그렇죠. 전 진짜 맛있게 뜯었죠. 맛있겠네요. 너무 괜찮게 나오는 것 네. 같은데 그런 데면은 여자 네. 간부분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드시는 걸 보면서요. 아 거의 원숭이 보듯이. 예, 아 그죠. 머리도 길어서 저건 절대 군인이 아닌데 저 무슨 그거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짬밥 처음 먹어본 놈도 아니고 거의 이틀 굶는 사람처럼. 네, 그죠. 예, 진짜 일반적인 짬밥보다는 되게 그 맛있다. 그죠. 급식 웬만한 학교 급식보다도 맛있다. 제 기준. 그렇군요. 저는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예비군 가서 먹은 밥을. 맞아요. 제가 그래서 PX를 네. PX로 막 배 채우고 그러진 않았어요. 배는 그냥 그 거기서 나오는 배식 받은 밥으로 채웠습니다. 그랬군요. 그죠. 그렇군요. 재밌었겠네요.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확실히 집은 가고 싶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저가 동민참이라는 걸 했었는데 재미없더라고요. 네. 제가 저는 학생 하루 갔다 오는 것밖에 안 해봤으니까 동원이 나을까 동미참이 나을까를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저는 항상 동미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4일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렇죠. 출근하는 길이 되게 화가 난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막히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길마다 다르겠지만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네. 또 그날에는 또 그 버스가 엄청 꽉 차기 때문에 사람들로 그 예비군들로 엄청 힘듭니다. 이게 친구끼리 가는 거여도 저는 동원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끼리 가는 게 아니다라면은 더더욱 동미참을 가는 게 이제 심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가면 무조건 좀 대화할 사람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같은 팀을 만들어서 분대를 만들어서 3일 4일 내내 계속 같은 팀끼리만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카톡 같은 걸로 같이 모여서 그렇죠. 들어가신 거죠. 오늘 재밌게 했으니까 내일도 같이 하실래요 해가지고 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다음 날도 이 시간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주도하셨나요 혹시 닉스 형님께서? 아니요, 저는 그 첫날에 안 갔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네. 다른 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당신도 내일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못 간 게 됐어요. 첫날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못 간 하루 어떻게 됐죠? 결국 못 간 하루는 이제 그 11월 5일에 다시 찾아오라고 안 나오면 이제 너 벌금형 부과된다고 이제 연락이 11월 왔습니다. 5일? 근데 그거 12월 5일에 12월 5일. 안 가면 벌금이 얼마죠? 그거 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실형 일단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 동원 훈련은 아예 그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빠지면은 바로 그냥 1회 만에 그건데 동미참은 3번까지는 봐주는. 근데 제가 이제 3번 차까지 그거기 때문에 이번에 안 가면 이제 큰일 난다. 동원은 한 번에 그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동원을 안 가고 못 가는 사람들이 그 동미참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많아요. 동미참으로. 만약에 아프다 이러면은 그렇죠. 뭐 그런 사유들이 있죠. 아프면은 당일에도 빠질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입소 전까지는. 그렇죠. 아프면 좀 장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근데 식으로. 다행이네요. 전 그 당일에도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건 진짜 뭐 무단으로 하면은 진짜 큰일 나니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 가셨으면은 병원 돌아다니면서 제발 하나 뽑아 주십시오. 소견서 하나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좀 빌었어야 됐을 겁니다. 네. 요 정도까지 일단 너무 약간 좀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네네. 저희들 본분이 있으니까. 네, 뭐 저는 그날 얘기 드릴 거 별로 없고 사실 뭐 일밖에 안 해가지고 최근에.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이제 넘어갑시다. 궁금은 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궁금하지만 네네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다시 그 다음 이야기
달콤한 영화 이야기로 우리 그죠. BJ 닉스 평론가께서 네. 평론가이자 현직 감독이자 그리고 시네필로서 활동하시는 엄청난. 야, 평론가- 제가 네. 평론가 꿈나무 네. 영화계의 아. 거장이 될 제목. 네. 예. 제가 아직은 소장이지만 네, 곧 거장이 될 수도 있는 BJ 닉스 형님의 이제 영화 이야기 한번 네.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제가. 네. 네,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게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또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어요. 이 시간에 또 다들 청취자분들도 기다렸을 것 같고 또 뜨거운 작품이 하나 개봉을 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녹화할 때도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진짜 기대작이었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그쵸? 것인가. 네, 기대작이었는데 이게 개봉 전부터 약간 좀 일본에서 이미 개봉을 했었는데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좀 난해하다, 어렵다, 뭐 이런 평들 때문에 우리 그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다들? 저 봤습니다. 네, 도사님은 저랑 또 한번 보셨고 네. 돌자님은 혹시 안 보셨나요 아직? 또 둘만 봤어 또. 아유, 맨날 나 빼고 이래요. 항상 기회를 좀 놓치세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언제 봤는데요? 사실 네, 형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전화를 걸면서 뚜두두 걸면서 네. 아차 싶었던 게 이 사람 오늘 동원 훈련 가는 날이구나. 그랬군요. 그래서 야 내가 전화를 걸면서 느꼈다. 잘 다녀와라라고만 하고 네. 얘기도 못 해봤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좀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도사님은 보셨으니까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늘 간단하게. 하던 식의 스포 설명의 느낌으로. 스포 설명회. 스포 설명으로 갑니까? 약간? 그럼요. 그죠? 우리 원래 그래왔으니까. 네.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영화가 저는 그 용산 아이맥스 플랫폼을 봤고요. 일단은 네. 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해가 다 됐고요. 근데 그러니까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가 됐고요. 네. 이게 조금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안 해주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두 번 봤으니까 용산에서 한번 보고 또 이게 도사님을 한번 보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평소에 지브리 작품을 많이 보셨으면 좀 더 이해가 좀 되셨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세계관이 연결이 되나요? 세계관이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항상 말하는 방식이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완전 새로운 건 못 하시는지 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비슷하시다 보니까 그죠. 비슷한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약간 좀 자연 뭐 인간 뭐 생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자연물 활용해서 또 뭐 비행기라든가 뭐 비행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비행기는 자연물이 아닌데요? 아니요. 자,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라이트 자연물도 있고, 네. 자연물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 이게 하나하나, 이게 태클을 거시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좀만 참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좀 참아주시고. 일단 내용은 어떤 지금- 느낌이냐. 네, 지금 근데 잠시만 도사님 눈빛을 좀 봐주시면.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의 발언도 좀 보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네. 일단은 네. 듣는 거를 좀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일단 장르는 약간 좀 판타지적으로 항상 하시듯이 좀 약간 이세계물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모험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이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네. 그 마이토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마이토라는 그 11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마이토. 네. 모히또 아니죠? 모히또 아닙니다. 모히또 아니고 다 아니고 네, 마히토라는 11살 소년이 네. 있는데 전쟁 중에 화재로 어머니를 잃게 돼요. 어머니를 잃게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네. 마이토의 원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하고 재혼을 해요. 뭐 일본의 문화에서는 뭐 그런 게 있었다. 네, 뭐 이게 비판을 좀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네. 네,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약간 근데 뭐라 해야 돼?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죠? 이게 2차 세계대전 그때일 거예요. 아. 1930년대
아마 그럴 때 겁니다. 20년대. 그때는 그런 게 남아 있을 수 있겠네. 네, 또 일본은 또 워낙 약간 좀 그런 게 또 있으니까 한국에 비해서 좀 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쇼이치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새엄마와 함께 그 고향으로 가서 원래 친엄마 있지 않습니까? 친엄마의 고향으로 가서 살게 돼요.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좀 적응을 하는데 좀 어려움도 겪고 마이토라는 소년이 그 좀 외로움도 겪고 그리움도 겪고 이러는 와중에 약간 좀 이상한 외가리를 만나서 외가리가 약간 좀 이상한 공간으로 이끌어요. 탑 쪽으로 이끌어요. 수상한 탑으로. 탑에 어머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해서 외가리가 말을 하나요? 외가리가 말을 합니다. 네, 참 상당히 독특한데 그런 캐릭터들을 워낙 좀 많이 만드세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 뭐 붉은 돼지에서도 그랬고 막 말하는 동물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죠. 네, 뭐 그런 분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외가리가 약간 좀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탑 속으로 들어가요. 탑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 담았는데 친엄마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친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이모 있지 않습니까? 그 새엄마. 네. 새엄마도 사라져가지고 탑으로 간 거예요, 다. 그래서 새엄마도 찾고 그 원래 친엄마도 찾고 이런 내용으로 좀 펼쳐지게 되는 아버지도 찾고 아버지는 밖에 있으세요. 아버지 밖에 있으세요? 네,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는 좀 바쁘세요. 좀 군수 공장에서 이렇게 한따까리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대장 뭐 이런 느낌. 네, 군수 공장의 무슨 오너 이런 느낌. 전쟁 속에서의 뭐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이 설정이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실제 약간 이야기라는 이야기 좀 말이 있는데 실제로 아버지께서 이 군수 공장에서 그런 군수품을 납품하는 전쟁 용품을 그런 납품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 게 뭐 반영을 해가지고 좀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외가리라는 좀 조력자를 만나서 엄청 돌아다닙니다. 탑속 엄청 돌아다니면서 그 결국에는 뭐 누구도 찾고 엄마 뭐 찾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펼쳐진 이야기들, 거기서 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메시지로 좀 비유적으로 계속 좀 전달을 하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또 방식이죠. 그렇죠. 공부하셨잖아요. 수업에서도. 뭐 이런 미야자키 하야오 방식의 좀 이렇게 말하기 방식이나. 저희 그 전공에서. 워낙에 또 이웃집 토토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토토로를 좋아하시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시려면은 좀 재밌게 보시려면은 그 전 작품들을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다 봤습니까? 다는 못 봤고. 그래도 보는 작품이 많죠. 뭐 보셨다고 하셨죠? 뭐 생가치로도 봤고. 생가치로. 토토로도 네네네. 봤고. 네. 하울도 봤고. 네. 원령공주도 봤고. 원령공주. 많이 보셨네요. 그쵸. 키키는 키키 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요. 안 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까? 포뇨. 포뇨 포뇨. 봤어요. 포뇨도 봤고. 꼬뇨 아니고 포뇨. 네. 포뇨랑 그리고 또 뭐 있죠? 포뇨 보셨다고? 붉은 돼지는 보셨어요? 안 본 것 같고. 붉은 돼지는 근데 사실 너무 옛날 거긴 해가지고 아닌가? 근데 다 옛날 거예요. 토토로보다 토토로가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붉은 돼지보다. 붉은 돼지보다 토토로가 좀 더 뭐랄까 대중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것들 하면은 뭐 센가치로랑 하울이랑 토토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령공주 이런 느낌인데. 네. 붉은 돼지도 좋습니다. 아까도 좀 보다 왔는데 네. 재밌고. 근데 키키를 정말 강추합니다. 저는 키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네네네. 좀 키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 왜 이거를 보면 더 재밌냐라고 하면은 비슷한 좀 구성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하시던 말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장면의 오마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혹시 뭐 받으셨습니까? 보셨으니까 도사님은? 저는 막 많이는 못 느꼈는데 제가 많이 본 건 아니다 보니까 센가치로에서 약간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날아가는 막 그런 맞아요. 파라락 거리면서.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약간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여기서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좀 구조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좀
자연물이라든지 항상 쓰는 그런 좀 자연물 같은 게 있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행, 그 날아다니는 거 항상 하면은 뭐 비행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비행정이 나온다든가 아니 비행선 있잖아요. 뭐 공기로 하는 그런 거, 열기구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있는데 토토로 뭐 그런 것도 비행이죠, 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데 또 특히 새가 많이 나와요. 하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새를 좀 힘을 주셔가지고 앵무새 같은 것도 나오고 그 펠리컨이라는 또 새도 있고. 새 이야기 한 번만 해도 되나요? 새 뭐 좀 일가견 있으시면은. 네, 제가 새 공포증이 좀 어릴 적부터. 네네네. 요즘엔 많이 그렇진 않은데. 아 맞다. 네. 새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되게 엄청 많이 나와서. 되게 무서워하는데. 안 그래도 이거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네. 기겁을 하시더라고. 이런 영화를 보자고. 새 공포증 때문에. 네, 이게 제가 힘들어하는- 시청자들을 좀 고려를 못했는데 혹시나. 환자에게 지금 저는 이제 보다 네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괜찮았는데 이제 그 많이 힘드신 분들은 새 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네네네. 네, 이 영화는 보시면 안 된다고. 약간 좀 물고기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게 그 그림인데 이게 실사도 아니고. 근데 되게 리얼하게 약간 네,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아니, 하울 보면서도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하울이 샌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이번 작품은. 그렇죠. 네. 외가리도 좀 약간 외가리도 그렇고 그 펠리컨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앵무새는 그나마 좀 귀엽게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튼 새를 무서워하신다면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여도 이게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무자비하긴 하네요. 이제 영화 선정이나 뭐 무자비하다고요? 이제 새를 무서워하는 걸 알았음에도 이렇게 그렇죠. 강제로 네, 어떻게든 뭐 컨텐츠를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제가 보라고 한 건 시청을-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신 거니까. 폭력이죠. 이거 일종의. 이건 폭력이죠. 네. 아무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일종의 이짐에 죄송하고. 네. 아무튼 이 작품을 재밌게 보려면 조금 약간 기존의 작품들을 많이 봤으면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말하는 방식이 비슷하시고 좀 이번에 약간 집대성 같은 느낌이라서 네. 이번에도 해석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다. 근데 이게 왜 다른 영화보다 안 됐느냐? 더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조금 더 직설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막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 감성을 좋아하는 게 그 하울이나 센과 치히로나 토토로나 그 그림체 작화들 있잖아요. 작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쁘고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그렇죠. 뭐 그런 예. 느낌이 있죠.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잘 드러납니다. 아주 잘 만드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는데 그래도 일단 내용이 좀 더 흥미롭고 하울 같은 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좀 캐릭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용 자체가 좀 더 재밌고 해야 되는데 설명을 확실히 충분히 안 해주세요. 그냥 약간 좀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좀 설정을 좀 해주시는데 원래는 이번에는 약간 좀 속성을 유추해서 약간 이게 이렇게 쓰이네 이렇게 한번 거쳐서 이런 내용이구나를 좀 두 번 생각해야 되는 좀 내용이라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럼 처음에 이해를 못해도 뭐 여러 번 보면은 오히려 이해가 되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아예 모르고 보면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한 번 더 보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사전 정보가 있으면 좋다. 네. 좀 여러 번 보게 하려는 수도 의도적인 있죠. 전략이 네.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하야오 형님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 인셉션이라든지 어렵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번 보면은 좀 좋은 작품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케팅의 전략이 아닌가. 네, 뭐 이번에 마케팅도 좀 신기했던 거 아시죠? 이번에 마케팅도 근데 뭐가 있었나요? 마케팅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줄거리랑 포스터만 딱 제공을 하고 신비주의 마케팅으로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도 약간 무슨 다큐 같이 그렇죠. 새 다큐 마냥 그거 보면은 뭐 이런 새 공포증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기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외가리가 아마 그 포스터에 썼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약간 불이만 살짝 나온 뭐 그런 느낌으로 뭐라고 하셨죠? 불임이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불이 쪽만 살짝 그 새 불이. 불이 쪽만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포스터에 그거만 딱 확대해 놓은 상태로 이제 맞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하여 할아버지께서 그 포스터에 대해서 뭘 포스터를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내용을 한 번에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온 외가리가. 입장으로선 거기에 동의하나요?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게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그 결론을 내린 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결론을 내렸던 게 그래도 그 하야오 작품, 이 지브리 작품을 관통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친구의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친구의 내용 그 존재가 담겨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외가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탑으로 이끌고 도와주는 존재니까 뭐 그렇죠. 위기도 만들고 뭐 도움도 주는 뭐 그런 존재라서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도사님은 뭐 저도 어떻게- 그 외가리가 새 얘기하지 마세요. 좀 힘들어하시니까. 외가리 근데 외가리 이제는 좀 극복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아 극복했고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예. 강한 훈련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니까요. 원래 이렇게 그렇죠. 노출 치료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런 공포증을 노출 치료. 네, 네.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예. 계속 노출시켜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강제성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치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지가 없었는데도 치료가 돼가지고 너는 문제가 있다. 고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치료 주입한 거죠. 치료 의사가 아예 없었는데 네. 그렇죠. 뭐 거의 뭐 정신병동에 가둔 느낌이죠. 어떤 외가리가 이렇게 이 하야오 형님의 이 영화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또 입장을 했다가 다시 퇴장하는 그런 그 구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플롯입니다.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외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약간 상징적인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신비주의적인 거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네. 좀 예술병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약간 뭔가 좀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느낌이 있다. 그렇죠. 뭔가 약간 호기심 자극하는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 만드니까 네. 잘 만든 것 같고 그거는 내용적으로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좀 나중에 또 보실 거죠? 일단 돌자 씨. 워낙에 이거니까 또 뭐 보긴 해야겠지만 보긴 해야겠지만. 모르겠네요. 제가 혼자 가서 볼지 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저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 또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브리 작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저랑 같이 봅시다. 그러면 근데 네. 이게 보면 3회차인데 같이. 네. 이게 근데 지금 네. 흥행 수익이 어떻죠? 흥행 수익. 궁금하네.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이 100만을 일단 지난주에 돌파를 했거든요. 오. 그 일본 영화 역사상 가장 큰 그 제작비가 들어간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제작비가 들어갔고 최장 기간 10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와. 네, 그 최장 기간 최대 제작비로 만들어졌는데 네. 근데 이 작품은 약간 뭐 완전 대중성을 위한 흥행 뭐 그런 거보다는 그 본인의 욕심으로 만드신 작품이지 않을까 예술적인 부분을 담기 위해서 거의 네.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마지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허. 그런데 이번에 바로 또 다른 작품을 들어간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럼 욕심이 은퇴작이 끝없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은퇴를 2번이나 번복하시고 네. 진짜 돌아오시는- 마지막이다. 찐막이다 찐막. 이게 이 작품이 원래 찐막이었다 이랬는데 네. 또 이제 찐찐막이다. 네, 찐찐막이다 느낌으로 좀 가는 거죠. 네. 근데 되게 멋지네요. 이름값 치고는 흥행을 확실히 그게 떨어지긴 하네요. 흥행 그렇죠. 성적이. 이게 157만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진짜 이름값 하나로만 찍은 거라고 사실상 네. 평점도 되게 그렇죠. 네이버 기준. 전 이제 네이버를 좀 평점을 보고 그래도 종종 판단하니까 뭐 네이버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평점 기준 7점이 안 되면은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 정도 대중성 있는 영화가 7.R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작품성에서는 보통 의심을 받는데 네. 저는 좋게 봤습니다. 뭐 이거는 네, 저도 재밌었어요. 근데 부러워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된다. 정말 이해됩니다. 네. 네네네. 그죠? 또 뭐 워낙 새가 공포스럽게 묘사되고 그렇죠. 하니까요. 그렇죠. 난해하긴 해요. 좀 약간 뭐랄까 좀 친절하진 않은 그런 구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들도 좀 뭐랄까 예전에는 약간 귀엽고 좀 그런 친숙한 이미지였다면 이번 작품은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기대가 있는 걸 아니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던 게 뭐 귀여운 캐릭터 나오잖아요. 와라와라라고. 저 와라와라가 나오죠. 네. 와라와라가 무슨 새죠?
와라와라는 새 새가 아닙니다. 아니고 약간 그 좀 고귀한 좀 생명 고기요? 고기 말고 예. 고귀한 예. 고귀한 생명 같은 존재를 좀 이렇게 묘사가 되는 약간 비슷하게 약간 좀 원령공주 보셨으면은 거기에도 그런 그 숲에 엄청 귀여운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뭐 작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그 약간 요정 같은. 요정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거기선 요정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는 약간 그 생명의 근원 그 와라와라가 그 거기 어떤 그 탑 속에 있는 죽음으로 묘사되는 약간 좀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네. 하늘로 솟으면은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난다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잉태한다 뭐 그런 느낌인데 예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약간 좀 그 이 캐릭터로 보여준 게 좀 그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항상 하야오 작품 보면은 어떤 작품이건 간에 엄청 움직임이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특유의 네.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 또 애니메이션 또 아시니까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그 몹신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동시에 다 하나하나 움직임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각의 움직임을. 네네 그런 부분들에 힘이 들어가니까 작품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렇게 그거에도 약간 좀 힘을 좀 주셨더라고요 이번에도.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노력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림에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라와라가 엄청 이렇게 몽글몽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와라와라. 네,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까지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제 네. 이 뭔가 슬로건부터가 철학적인 주제를 많이 풍기고 있다는 거를 되게 그렇죠. 약간 좀 설교하는 느낌. 예, 되게 제목부터 뭔가 그렇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네네네네. 맞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사실 본인도 잘 모르시겠죠. 어. 네, 근데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하시는 게 약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설교하는 느낌은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는 내내 설교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네,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도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어떤 말을 하려는지 대충 느끼신 게 있는지. 그 약간 자신의 세대를 대변하는 사실 그 미야자키 하야오를 대변하는 캐릭터가 한 명 나오잖아요.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위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세대에게 뭐 말하자면 우리들 저희 정도의 세대들에게 그렇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신들이 했던 것들, 그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자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좀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붕괴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 세계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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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를 하자면 붕괴되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렇게 좀 끝나는 그런 저는 구조라고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무너진다는 것 자체에도 약간 이번에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게 또 네. 이게 구조가 또 그렇잖아요. 탑 속에 탑이 있고 뭐 약간 인터스텔라처럼 네. 좀 여기 세계가 있으면은 여기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약간 동시에 존재하는 네 뭐 쉽게 설명하자면 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야오로 대표되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그 공간은 무너지지만 뭐 다른 공간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약간 좀 자신만의 이거 뭐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같이 보실 거니까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아무튼간에 좀 여러 가지 좀 비유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다. 그런 부분도 그냥 요소만 좀 체크를 하자면은 좀 약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그냥 요약적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그 비유하는 부분들을 좀 계속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 탑 속에 있는 그 가상의 세계랑 판타지적인 세계랑 그 밖에 있는 그 현실 세계 거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좀 닮아 있는 점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비교해보면 좋아요. 세계를 네, 그렇게 보면 재밌겠네요. 네, 시각적으로도 이게 보이고요. 약간 그림이 약간 비슷해 보이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의미적으로도 비슷한 장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불이 어떻게 쓰인다든가 아니면 여기 새랑 여기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이랑 어떤 속성이 좀 비슷한지 뭐 그런 것들 네
어떻게 보면 과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탑 안의 세계는 과거의 존재들도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닮아 있는지 뭐가 비슷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아 약간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죠.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또 거기서는. 네네네. 그래서 사전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런 해석하는 그런 거에도 엄청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다 보진 못했는데 네 그만큼 좀 난해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좀 보고 오신 입장으로서 두 분 다 네. 추천을 하나 안 하나. 아 저는 뭐 별점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 볼까요? 뭐 몇 점 예. 주실래요? 별점이요? 네. 5점 아. 5점 기준으로 가죠. 5점. 5점 기준으로. 제 왓챠피디아 제가 별점을 항상 매기는데요. 아, 내가 몇 점 줬더라? 아마도 전 4점을 줬던 것 같아요. 4점, 전 4점부터 추천입니다. 상당히 높네. 4점을 주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4점부터 추천이고 4.5와 5점이 되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되거든요. 네. 저의 기준인데 약간 되게 후하시네요, 근데. 네. 그쵸. 근데 약간 많이 봤을 때 일단 딱 직관적으로 너무 재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빠져들어서 그렇죠, 봤지만 조금 뭐랄까 제 취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못 드렸는데 이제 근데 이 이야기에 그 약간 좀 다양함, 그러니까 이야기의 수준, 좀 질이 높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무겁게 갔기 네. 때문에. 또 감독의 이런 철학과 메시지 질문이 이렇게 영화에 녹아든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좀 이 영화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천을 하는 의미에서 전 4점을 드렸습니다. 약간 메시지적으로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쉬웠던 맞습니다. 점은 약간 좀 엄청 막 무슨 확 끌어당기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4점 준 다른 영화는 뭐 있죠? 최근에 기억나는 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4점 줬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수작입니다. 네,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4점 줬고 되게 많습니다.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제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 제일 한국 영화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블록버스터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좋았다. 밀수 다른 것보다도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또 뭐 워낙 최근에는 또 예산 투자 대비 별로 성적이 안 난 영화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좀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 만족을 합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좀 정말 잘 나온 작품이라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닉스 형님은 저는 5점 만점이라 하셨으니까 네.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잠시만요. 10점 만점으로 치면은 좀 더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 하시죠. 네, 10점 만점 만점으로. 하시죠. 네. 뭐 7점으로 드릴게요. 그럼 3.5점인 건데 3.5점 하면 뭔가 작아 보여서 7점 드릴게요. 네. 3.5점 주기엔 좀 그렇죠. 네. 뭔가 7점이 더 그런 것 같은데. 7점. 8점도 10점 만점에 7점. 7.5점도 네. 아니고. 제가 좀 워낙 좀 소금쟁이여서 7점. 메시지적으로 다 봤을 때는 약간 좀 8점 주고 싶은데 근데 워낙 기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 끌어들이는 뭔가가 부족하긴 했어요. 뭐 생가치로 뭐 토토로 이런 것들 보면은 하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막 완전 빠져들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좀 약했다. 이번 캐릭터들에 있어서는. 너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에만 집중한 게 아니냐. 그렇죠. 약간 좀 무겁게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인생을 좀 오래 사시니까 현타가 오셨는지 좀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좀 녹아드신 것 같아요. 완전히 가볍게만은 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돼.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이짬에 내가 영화계 몇 년을 있었는데 지금 내 영화를 몇 편을 봤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내가 약간 나이도 먹고 이제 한 자리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알아서 잘 좀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네. 무겁게 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생가치로는 그런 매력과 그런 메시지적인 거를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게 작품에 비해서는 약간 저는 좀 아쉬웠다.
맞아요. 다 공감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그거는 뭐 이게 단순히 제가 말하는 게 뭐 니네들이 이해를 못해 재미없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약하긴 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점만큼 좋긴 했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4점 줬던 영화 또 최근에 잠이 있네요. 잠도 4점 아, 잠도 줬어요. 굉장히 또 이게 잠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또 이상하네요. 네, 굉장히 그렇죠. 좋은 작품이고 좋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이제 좀 그거 좀 하시죠. 뭐 할까요? 뭐 하시게요? 이제 기대작들이 있잖아요. 아,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할까요? 그러면 네, 간단하게 좋아요. 언급만 하고 이번 주차 또 마무리하는 걸로. 네, 이번에 좀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 기대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돈도 들어가고 아니면 이미 개봉을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 것들로 치면은 네. 헝거 게임 시리즈 아시죠? 네, 헝거 게임.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네. 저는 막 엄청 좋아하는 시리즈는 아닌데 뭐 그 어떤 과제 때문에 좀 공부 삼아 봤는데 이번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옵니다.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나오고 몇 네. 편이죠 이번 게? 이게 4편인가 5편인가 그런데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확실하게. 네, 5편인가 그럴 거예요. 네, 다 봤음에도 다 봤음에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열 몇 편도 아니라 4편, 5편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그게 몇 편인지 그렇게 기억이 안 말씀하셔도 나는 됩니다. 그 정도의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준으로. 네, 이 시리즈의 엄청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헝거 게임 이번에 좀 나오는데 되게 추천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네. 어거지로 좀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네. 몇 편부터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사실 2편부터 전 그렇게 느꼈고, 아, 3편부터인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 재미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뒤로 갈수록 저는. 저는 1편밖에 안 본 것 같은데 어린 그럴 제가 수 있다 생각해요. 봤을 때 네. 저는 재미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이름 안 나지만 저도 소재가 좀 참신하긴 하지. 1편을 봤는데 1편을 보면서 이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빠져들어가지고 네. 이제 이거 무슨 뭐 약속을 뭐 친구들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네. 뭐 이거 조금만 더 보다가 애들 좀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끊기 좀 아쉬운데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재밌는 영화들은 제가 제 기준으로는 근데 네. 이제 헝거 게임은 이제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냥 도중에 박차고 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짜투리 시간에 이제 그 넷플릭스로 네네.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제 이동 중일 때 보면은 네. 되게 그냥 뭐 몰입되는 게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아니다. 예, 몰입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리 없이 이제 내릴 때 돼서는 뭐 일시정지 누르고 내려가지고 뭐 또 다시 대중교통 타서 이어보고 뭐 이런 게 가능했다 제 기준으로는. 멈추면 안 돼 이런 느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뭐 그런 느낌의 시리즈인데 이번에 그래도 이게 또 인기가 아예 없는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대작으로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하나 더 좀 이거는 약간 좀 진짜 좀 기대가 되는 게 혹시 그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그 네이밍을 들어봤나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요. 프레디의 피자 프레디 씨? 가게. 시작하게요. 프레디 게임- 머큐리의 게임 피자 가게. 아니에요? 게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게임이에요? 진짜 게임. 진짜 게임이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그 영화가 나와요. 근데 원작이 맞습니다. 게임이고 그 2014년에 나왔던 그런 게임인데 생각보다 그 한국 팬분들이 많더라고 이 게임에 대해서 자신의 뭐 유년 시절에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네. 이번에 뭐 실사가 된다니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이게 음. 그냥 보통 이렇게 실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반응이 좀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좀 생각보다 기대가 많아요. 이게 이미 해외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 2천만 달러인가의 제작비로 만들었는데 거의 뭐 손익분기점으로 넘긴 지 좀 엄청 한참 됐고 사실 할리우드면 2천만 달러가 뭐 되게 많은 그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뭐 적은 예산으로 만든 게 맞는데 그런데 일단은 엄청나게 반응이 좋다. 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잘 된 좀 반응이 좋은 해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5일에 돌아오는 15일에 네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군요. 공포네. 네. 공포인데 공포 공포 영화하면 또 이제 또 개봉한 엄청난 또 기대작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뉴노멀이라는 작품. 뉴노멀이라는 네. 작품. 그 도사님의 어머니께서 강추하시는 네. 작품이라고. 정동원 군의 뉴노말이랑 그때 뭐였죠? 정동원 군이 나오는 정동원 군의 데뷔작. 또 곤지암 만드신 그 감독님께서 네. 뉴노말과 뭐였냐? 뉴노말과 용감한 시민. 용감한 시민. 용감한 시민과 맞습니다. 뉴노말도 이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게 휘둘리면 안 되는데 다들 뭐 별로다 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별로인 것 같고. 용감한 시민이요? 둘 다요. 뉴노말은 뭐 뉴노말 개봉했네. 개봉 둘 다 했고 근데 네. 본인도 안 보셨잖아요. 뉴노말은 여고괴담 다음으로 가는 이제 수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 공포가 네. 뭐 여고괴담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수작이다. 여고괴담 바로 다음에 바로 잠이에요. 거기에 그 같은 선상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 근데 한국 공포 영화가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곤지암 같은 작품 있었지만 아니면 네. 또 여고괴담 또 뭐가 있었을까? 화이트 같은 작품이 또 떠오르긴 하는데.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네. 화이트는 거기 못 끼지 않나요? 물론 야. 화이트 저는 뭔가 그때 무섭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무섭긴 했습니다. 저 그때 워낙에 한국 공포가 학창 시절 잘 안 되긴 하죠. 네. 한국 공포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뉴노멀이라는 작품이 근데 생각보다 평가는 뭐 좋습니다. 관람의 평점이 7.5점으로 어.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근데 정- 평론가들은 별로 안 본 것 같고 영화를. 네. 왜안 보셨어요? 정동원 군의 팬분들의 평점은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빼면은 네. 빼면은 남자의 평점 비 그쵸. 그 허수로 생각하셔야지. 그죠? 네, 남자로 한번 보시죠. 6.76이네요. 6.76. 저희 남성이니까 6.7. 아, 이게 참 아쉽네. 그리고 그 여성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평론가 한 분이 네. 4점을 주셨습니다. 왜 네. 이렇게 낚여주셨을까요? 5점 만점 아니고 4점, 네. 10점 만점에. 네. 왜 그러는지는 뭐 아, 본인 서운하네요. 찍은 본인들도 알겠죠.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운합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참 안 됐지만은. 여기 네. 투자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정동원 군이 이제 영화 데뷔를 했다는 거에 그거에 뭐 본인은 그거에 만족해야죠. 네, 네. 그렇죠. 어린 나이에 과반한 사람 받고 있으니까. 그 감독님께서 동원 군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배우의 눈빛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의 그 주작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한 실제로 말입니까? 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 배우의 눈빛이 있는 사람이다. 배우의 눈빛이 있다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이러고 있는데 제가. 네. 아, 배우의 이거. 눈빛 뭐 마도사님도 자주 보여요. 그래요 배우.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실제 배우시고. 그 현직 감독에게 듣느냐와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그렇죠. 너무 너무 근데 뭐 본인은 마우도사님은 제가 인정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현직 감독으로서 인정을 하니까. 네. 뭐 네. 거장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소장 소장 자발의 소장이긴 한데 소장 그래도 정도 되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진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진심입니다. 네, 다음 작품 언제 그래요. 내년 안에 제가 시나리오 드릴게. 알겠습니다. 본인 저는 위주의 작품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무조건. 배역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당시에는 페르소나로 삼고 제가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쓰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기대해 주시고. 네. 뭐 그 돌자님도 기대하시고요. 역할 하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뭐 이런 식으로 강제 그거 되네요. 저는 근데 악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 뭐 그런 캐릭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악역인데 주연이어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참고로 출연비나 약간 개법 같은 거 하나 그냥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늘 그래야 오셨잖아요. 늘은 아니고. 일단은 뭐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 진짜 즐거웠고 다음 주에도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브리의 OST가 엔딩곡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어살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에 나온 네. 엔딩곡으로 좀 이렇게 실제로 영화에서도 엔딩곡으로 나오고 한번 네. 좀 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노래가 좋아요. 네,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참고로 여기 내용이 이 가사의 내용이 그 하나에 다 담고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을 주제를 한 줄줄 담고 있으니까 네, 이거 가사를 들으시면 좀 영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자, 대신 일본어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죠. 해석할 네. 수 있으신 분들만 그렇죠. 뭐 알아서 네. 해석하시고 영화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고요. 네. 저희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OST 들으면서 이번 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남자들.僕が生まれた日の空は高く遠く晴れ渡ってた。行っておいでと背中を撫でる声を聞いたあの日、季節の中ですれ違い、時に人を傷つけながら光に触れて影を伸ばしてさらに空は遠く風を受け走り出す瓦礫を越えてくこの道の行く先に誰かが待ってる光さす夢を見るいつの日も扉を今開け放つ秘密を暴くように飽き足らず思い馳せる地球儀を回すように僕が愛したあの人は誰も知らないところへ行ったあの日のままの優しい顔で今もどこか遠く雨を受け歌い出す人目も構わずこの道が続くのは続けと願ったからまた出会う夢を見るいつまでもひとかけら握り込んだ秘密を忘れぬように最後まで思い馳せる地球儀を回すように小さな自分の正しい願いから始まるもの一つ寂しさを抱え僕は道を曲がる風を受け走り出す瓦礫を越えてくこの道の行く先に誰かが待ってる光さす夢を見るいつの日も扉を今開け放つ秘密を暴くように手が触れ合う喜びを手放した悲しみを飽き足らず